현 디아지오 전신이 유나이티드 디스틸러스, UD라고 보통 하죠. 레어 몰트 셀렉션 시리즈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위스키 업계가 한창 어려웠던 93년도에 이 UD가 소속 증류소에 대한 투자 감축을 결정합니다. 소속 증류소 중에서는 로랜드 지역의 증류소인 글렌 킨치, 로즈뱅크 둘 중에 하나만 남기기로 결정합니다. 결과는 잘 아시다시피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글렌 킨치가 살아남고 비교적 소규모였던 로즈뱅크는 결국 폐쇄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2008년 로즈뱅크의 남아있던 장비를 도난당하지만 않았어도 이 특출난 로랜드 위스키의 맛을 더 즐길 수가 있었겠죠? 오늘은 로랜드의 여왕 로즈뱅크 증류소의 추억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폴커크는 에딘버러하고 글래스고 이 두 대도시를 연결하는 운하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애초 로랜드 증류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게 당시 스카치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드는 블렌드 하우스들이 모여있는 대도시 인근에 위치해 있었죠. 로랜드 지역 증류소로는 현재 글렌킨치, 오큰토션, 블라드녹 이런 것들이 있고요. 폐쇄된 로랜드 증류소는 로즈뱅크 외에도 리틀밀 그리고 생 막달렌이 있습니다. 로즈뱅크는 그 이름처럼 운하의 제방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고 이 운하를 통해서 폐쇄 직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킹 조지 4세 같은 당시 프리미엄 블렌드 위스키의 원액을 공급하고 몰팅도 공급하면서 꽤 유명해집니다. 로랜드 증류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바디가 좀 가볍고 풀맛 나는 그 미묘한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오큰토션을 마셔보면 얇은 바디감, 또 발랄한 깔끔한 그런 면들이 있죠. 애초 예전부터 하이랜드 증류소들이 산속에 숨어서 밀주하고 세금 안 내고 그런 거하고 달리 로랜드 증류소들은 도시 사이들에 위치해 있었고 블렌드용 원액 공급이 주목적이라 위스키에 강한 특징을 주는 걸 꺼려한 거죠. 로즈뱅크 역시도 가녀린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웬만한 로즈뱅크 독병들에서 느낀 것처럼 희미하고 가녀린 바디감에 더해서 상당히 플로럴하고 신선한 향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즈뱅크는 오큰토션과 마찬가지로 증류기 3개를 가지고 3번 증류를 합니다. 트리플 디스틸레이션이죠. 일반적으로 증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몰트의 캐릭터가 더 많이 날아가죠.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가볍고 클린한 스피릿이 나오게 되는데 헤이즐본드 트리플 증류를 합니다. 로즈뱅크하고 마찬가지로 증류소 마크에 이게 표시되어 있어요. 또 로즈뱅크는 특이하게도 응축기를 오래된 웜톱 방식을 사용합니다. 웜톱은 이렇게 생긴 응축기인데요. 요거는 탈리스코의 웜톱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쉘 앤 튜브 방식에 비해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데 대신 구리 컨택이 적어요. 관이 훨씬 굵으니까. 그러다 보니 나쁘게 얘기하면은 황성분의 제거 효율이 떨어지고 좋게 얘기하면 좀 헤비하고 두터운 질감의 스피릿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직도 웜톱 컨덴싱 방식을 채용하는 증류소는 탈리스코, 글렌킨치, 에드라두어, 스프링뱅크, 모틀락, 글렌엘긴, 달위니 등등이 있습니다. 뭔가 좀 공통점이 있죠. 두꺼운 질감이라는 측면에서요. 이 웜톱이 트리플 증류 방식하고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트리플 증류는 가벼운 스피릿을 만드는데 적합한 방식이고 웜톱은 또한 스피릿에 무거운 질감을 주는데 유리하고 바로 이런 상반되는 캐릭터를 부여하는 제조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이게 생각보다 복잡 미묘한 익스프레션을 부여하게 됩니다. 물론 숙성 과정 전에 스피릿에 한정된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로즈뱅크의 특징인 가볍고 화사함 거기에 더해 의외로 혀에 감기는 그런 질감에서 육덕한 익스프레션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로즈뱅크의 특징이라고 하면 리필 캐스크의 사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숙성의 경우에도 오크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되죠. 그 오키함, 텁텁하고 무거운 느낌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들이 모여 로랜드 지역의 밋밋한 위스키 사이에서 특출나고 독보적인 캐릭터를 가지는 로즈뱅크가 되었던 거죠. 솔직히 말하면 질감 있는 블렌드용 원액을 주로 생산한 거였는데 싱글 몰트 용으로 이제 고르다 생각외로 어마어마한 놈이 나온 거라고 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로즈뱅크는 앞서 얘기했듯이 블렌드용 원액과 몰트 장소로 유명했던 증류소인 만큼 오피셜 바틀은 몇 개 없습니다. 로즈뱅크 이름 붙은 바틀이 이전까지 500여 개가 넘게 나왔는데 이 중 20여 개 정도만 증류소 오피셜이고 나머지는 다 독립 병입자들 겁니다. 로즈뱅크가 DCL 소속이었던 80년대에 트리플 증류 로고가 있는 8년과 12년의 세 종류
그리고 옛날 증류소 마크가 있는 8년 이렇게 있고요. 이태리의 제니스라는 수입상이 요청해서 출시한 블렌디드 몰트 바틀로 흔히 제니스 임포트라고 불리는 바틀. 12년 43도, 그리고 15년 50도, 61도, 그리고 세라믹 보틀, 그리고 20년 57도, 뭐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이후 UD 소속으로 90년대 후반에서 디아지오 시절인 2000년 초반까지 레어 몰트 셀렉션 시리즈로 나온 게 79 빈티지 19년하고 20년, 그리고 81 빈티지 20년하고 22년. 이 레어 몰트 로즈뱅크는 유통량이 비교적 있는 편이어서 종종 보이는 바틀이었습니다. 요 시절에 또 플로라 앤 퍼나라는 시리즈에 참여해서 배치를 달리 해가지고 12년 숙성 블렌드 몰트, 그리고 16년 숙성 CS 이렇게 두 병 나옵니다. 이후 UD가 98년도에 디아지오로 합병되고, 보통 우리가 로즈뱅크 25라고 하는 81 빈티지가 2007년에 이제 출시되죠. 그리고 또 로즈뱅크 21년이라고 불리우는 디아지오 스페셜 릴리즈 시리즈, 요거 90년 53.8도 하고 92년 92 빈티지 55.3도 요게 두 번의 배치로 나옵니다. 이후 가장 최근 오피셜로 이안 맥클러드, 이 회사는 글렌고인 탐듀 증류소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가 2017년에 디아지오로부터 증류소 권리 그리고 남은 재고를 모두 사서 2020년도에 출시한 4병, 93 싱글 캐스크 2병, 90 브랜드 몰트 2병. 얘네들 숙성 연수가 30년 언저리인데 싱글 캐스크도 있고 2개 캐스크를 섞은 것도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증류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저까지가 로즈뱅크 오피셜의 모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독립병입자 보틀이 있는데 예전 60년대 70년대 증류분 대부분은 다 독병으로부터 나옵니다. 케이던 헤드가 한 30여 병 내놓았는데 대부분 20년 미만 숙성으로, 80년 빈티지도 있지만 대부분 8, 9년 이후, 거의 마지막 빈티지예요 이게.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나온 더글라스 랭의 올드몰트 캐스크 시리즈 유명하죠. 여기에 로즈뱅크는 한 3, 40병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특이한 거는 6, 70년대 보틀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상당히 훌륭한 보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GM의 코러스 초이스 시리즈, 여기서도 로즈뱅크가 한 30여 병 나왔는데 80년대 중후반 그리고 91년까지 거의 마지막 증류분이 대부분입니다. 시그나토리, 얘네들은 거의 마지막 증류분을 빈티지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싱글 캐스크 아니면 두 통 섞은 멀티 캐스크로 90여 병을 내놓았는데, 뭐 60년대 것도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SMWS 바틀이 좀 많습니다. 25.70까지니까 70병 나온 걸로 보면 되겠는데, 물론 뭐 빈티지는 대부분 그 89년도 이후 거라 마지막 설거지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생각보다 괜찮게 나온 게 몇 개 있긴 합니다. 이 외에도 200여 병 넘는 많은 독립병 입자들의 로즈뱅크 보틀이 있는데요. 실버실이라는 독병자의 몇 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 9년도 이후의 마지막 증류분인 걸 보면 로즈뱅크 폐쇄 당시에 대부분 재고가 다 팔렸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거는 뭐 디아지오 물량이었고, 이중 소량으로 고숙성 캐스크가 증류소 매각시 이안 맥로드 회사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뭐. 저는 한 10년 전쯤에 커피바케이라는 바에서 디아지오에서 나온 25년으로 로즈뱅크를 처음 접했습니다. 첫 잔에 딱 와 이거 되게 관능적인 술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당시 저는 글렌킨치에 빠져 있을 때예요. 근데 로즈뱅크 25가 이 글렌킨치의 능글스러운 관능미에 더해서 되게 환하고 짱한 능수능란함이 묻어있던 훌륭한 바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능글능글한 관능미에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바로 너댓병을 더 구해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UD 레어 몰트 바틀은 20년 숙성인데 훨씬 진해요. 훨씬 진한 풍미가 있었습니다. 신선한 레몬과 바닐라 향으로부터 딱 시작을 해서 혀를 타고 넘어가는 그 실키함, 첫 맛이 드라이한데 뭔가 깊이 젖어드는 느낌. 드라이한데 젖어 있다, 좀 표현하기가 애매한데요. 하여튼 저에게는 환하게 육덕스러운 그 관능미가 철철 넘치는 위스키로 뭐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제니스 15년 50도. 요 제니스 로즈뱅크 15년은 50도하고 61도가 있는데, 이 시즈오카 일본 바에서 먹은 건 50도 버전입니다.
화사한 향으로 시작해서 욕덕한 질감의 관능미로 끝을 맺는 로즈뱅크 본연의 캐릭터를 아주 잘 가지고 있죠. 요것도 제니스 임포트고 요거는 81년 빈티지 12년입니다. 도수가 낮아서 그런지 조금 애매했던 바틀이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GSL이라는 독립병입자가 이태리 세스단 때 판 19년 보틀인데요. 요거는 맛은 뭐 없었습니다. 그냥 좀 플랫했고요. 로즈뱅크는 쓸데없이 독병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준 아주 소중한 바틀입니다. 드디어 마주친 제니스 20년 로즈뱅크. 요게 이제 일본 이케부쿠로의 유명한 다크레인에서 마주친 보틀인데요. 그 마스터 쭈루미 형님이 자신있게 권해준 이 한 잔 때문에 이후에 정말 어렵게 여러 병을 구해서 마시게 된 바로 그 바틀입니다. 일단 뭐 엄청나게 화사하고 달달한 꽃향이 팍 터지기 시작하고요. 그 특유의 관능적이고 육덕한 질감이 입속을 구석구석 꽉 채우고, 근데 맛은 또 열대과일 같은 상큼함이 또 압도합니다. 이 진짜 인상적인 그 위스키예요. 생각보다 되게 안정적인 피니쉬는 또 고소한 맛도 있어. 심지어 그 길게 빠지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제니스 로즈뱅크 20년이 총 바틀 수가 한 2580병으로 되어 있다는데, 이 중에서 뭐 잔술 포함해서 12병 이상 마셨으면 꽤 많이 마셔본 거겠죠? 제가 손꼽는 정말 인상적인 위스키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바틀이고요. 로즈뱅크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참고로 이게 좀 가짜가 있어요. 저는 뭐 다행히 마주치질 않았는데, 그 싱가포르의 엠마뉴엘 드론 형님이 그런데 이태리 수입인지까지 정교하게 만든 바틀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알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마셔봐야죠. 마셔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서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삿포로에 가서 마신 바틀인데요. 제니스 로즈뱅크 15년 61도. 이거 정말 구하기 어려워서 포기하다가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곧바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바틀은 느낌이 한 20년하고 좀 다르고요. 육덕한 면이 좀 약한, 그래도 로즈뱅크 특유의 질감하고 화사함은 뭐 넘사벽이죠. 이후 제니스 20년이나 15년, 뭐 디아지오 25년 등은 보이는 대로 사서 마셔봤고요. 그 화사함하고 육덕한 질감의 관능미는 정말 따라올 수가 없는 정말 최애 증류소입니다. 지금은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죠. 디아지오의 25년이 프랑스에서 2,500유로 정도 하네요. 지금 세금 내면 600만원이 훨씬 넘겠죠. 다행히도 한국에 최근 로즈뱅크가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이안 맥로드 회사가 인수한 이후 그 재고 캐스크 중에 하나인 로즈뱅크 1990 30년 숙성 릴리즈 1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100병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꽤 평가가 좋은 편인가 봐요. 요거 조만간 마셔보려 합니다. 이안 맥로드 디스틀러, 이 회사 디아지오로부터 2017년 로즈뱅크 브랜드하고 옛날 증류소 부지까지 인수했죠. 이 회사가 로즈뱅크 증류소를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조감도는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미 공사는 한창 진행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닥 기대하진 않습니다. 전설은 전설일 때가 아름다운 걸로. 오늘은 로우랜드의 킹, 전설의 로즈뱅크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